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아마 지금껏 제가 한 번도 파이코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 파이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주제로 해서 공유를 드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파이코인에 대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니에이스가 이렇게 파이코인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아니 파이코인이 아니라 무료 채굴 코인 있죠. 수백 가지의 무료 채굴 코인들을 다뤄드렸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수많은 앱테크들을 다뤄드렸던 사람으로서, 정말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다뤄드렸던 사람으로서 한번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조금 분석해보고,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파이코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계기가 됐던 거는 정말 수많은 댓글들을 봤지만 영향력이 저한테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항상 제 생각을 얘기하면 그것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메인넷 살펴보다가 유틸리티 들어가 보고 놀랬다. 파이 생태계 2000여 개인지 하여간 플랫폼이 엄청나게 앱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파이 네트워크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앱을 소유한 유저와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파이코인을 사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태계 발전은 파이 플랫폼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플랫폼 내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곳의 교환 장소에서 각 나라의 통화로 교환할 때만 그 가치 상승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수천 개의 사업자와 그 앱을 운영하는 하나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파이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뭐 다른 유튜버한테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을 공유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이거는 제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감히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파이코인에 대한 의견 자체는 자유롭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전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일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파이코인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파이코인이 나오기 이전에는 무료 채굴 개념으로는 블러드 코인 정도가 가장 많이들 홍보하고 있었고, 미도인 코인 역시 파이코인보다 더 먼저 나왔지만 버그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토클릭 같은 그런 버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채굴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하나당 몇천 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번외로 파시는 분들, 장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0배씩도 오르던 초불장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채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관심 자체를 갖진 않았어요. 야, 그거 지금 채굴하면 당장 돈이 돼? 돈 안 돼.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채굴할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특히나 상장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들,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있던 것과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저 또한 걱정을 했던 한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이때 파이코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나 부정적으로 파이코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닌, 정말 파이코인이 이런 과거도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파이코인을 깎아내리고 파이코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상한 억가 이렇게 논리를 펼치신 분들이 계시긴 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채굴 코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관찰해보면 이 코인 또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 그저 마음을 비우며 24시간에 한 번 누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채굴을 했던 채굴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시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무료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료로 에어드랍 받는 것들, 이런 것들만 처음엔 초창기 땐 다뤘기 때문에 이 무료로 하는 것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파이코인도 다른 코인들과 별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는 파이코인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무료 채굴 코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때예요. 그리고 파이코인을 롤모델로 삼은 그런 파생 코인들이나 유사 코인 및 따라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제가 사기를 당하고 2021년 3월 31일에 첫 유튜브 아마 영상을 올리면서 데뷔를 시작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정말 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나는 파이코인만 채굴하는데 아니 나는 채굴 자체를 아예 안 하는데 뭐 이런 분들과 저도 별다를 바 없었어요. 왜냐? 파이코인만 그냥 한 번씩 채굴했던 사람이었고 중간에 파이코인을 접기도 했었으니까요. 파이코인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채굴했던 무료 채굴로 획득 가능한 코인 정도의 역할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때 당시 한 2021년 3월 31일 당시에는 그래도 파이코인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채굴 버튼을 누른 거는 몇 번 안 됐었습니다. 왜? 그냥 파이코인 뭐 이렇게 당시에는 불량이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로 아무 정보 없이 뭐 공시 이런 것도 볼 줄 몰랐어요. 그냥 코인이 상장돼 있다 하면은 그 코인을 가지고 매매 정도만 하는 그냥 주식과 똑같다 코인은 요렇게 생각했던 개념이 저의 얕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저의 수준이었고 저의 그냥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때 이후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파이코인 생태계 매장으로 참여한 여러 곳들과 파이디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팀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아예 허사로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유저 수가 늘어나는 숫자와 추이 그리고 3,500만 명이라는 유저 수의 체감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무료 채굴 코인이었기 때문이죠. 파이코인은 자체적인 화폐 단위로 쓰이기 위해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파이코인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채택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했던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파이코인을 가지고 열심히 축제라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이코인이 진짜 활성화가 되긴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국가들에선 파이코인을 정말 열광하고 응원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자,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저 수와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잘 알았을 겁니다. 왜? 파이코인이 뭐 나쁘다 파이코인은 망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그럼 득달같이 가서 거기다 댓글 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것은 댓글 알바 댓글 부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프로젝트에서 알바 부대를 뿌렸다면은 분명히 외노자들 그다음에 외국어로만 엄청나게 써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넌 한심해 막 이러면서 너 한심 뭐 이런 식으로 달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득달같이 댓글을 달았고 파이코인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이코인을 정말 논리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구경해보면 상장된 프로젝트들이 거진 망한 이유를 분석해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도 가감 없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냐? 그래도 저는 무료 채굴 코인만 2년 동안 2년 가까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백 개 그리고 이 1000개 가까이 프로젝트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느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망했던 프로젝트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팔아먹기가 급급했어요. 이 프로젝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이 방식은 다양해요.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한 의무적 광고 시청 유도, 그 다음에 NFT 팔아먹기, NFT가 나왔다고 하면서 팔아먹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급박하게 대충 거래소 상장시킨 이후에 덤핑시키기 이것은 뭐 수많은 프로젝트들 노블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을 거고 의무적 광고 시청 유도는 이 광고를 봐야만 채굴을 한다 해서 과거에는 뭐 트라이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없어졌던 엘카 코인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무료 채굴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사라지거나 망했거나 없어졌어요. 그죠? 이런 게 있었고 프리세일 및 ICO 등의 형태로 팔아먹기 프리세일하고 ICO를 한다라는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거진다 망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 망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팔 수도 없는 팔아봐야 꼴랑 100원 200원 아니면 꼴랑 뭐 100원 많아봐야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개고생해서 팔아먹은 가격이 1000원 2000원 받으려고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거기다 광고도 조금씩 봐줬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소리 소문 없이 프로젝트 잠수 타기. 계속해서 운영되고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하다가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하는데, 또는 메인넷이 될 것이다 하는데 잠수를 타기 마련입니다. 엘카 어떻습니까? 그냥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엘카 외에 또 미도인 어떻습니까? 뭐 메인넷이 곧 된다 해놓고 1년 반째 아무것도 안 되다가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저도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팔아먹기 급급한 프로젝트들은 거진 다 망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규모와 유저수입니다. 자, 앱을 사용하는 유저수가 실질적으로 1000만 명을 넘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8년도부터 시작됐던 미도인이라든지 블러드코인을 역사로 유명한 타임스토프 등 몇백만 명 또는 100만 명을 넘지 못했어요. 대부분 프로젝트가 이럴 겁니다. 또한 현재 따라오고 있는 후속 코인들 역시도 1천만 명을 넘는 집계가 된 프로젝트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의외로 기대감을 갖고 국내에서 인기 있던 더마르스 역시 100만 명도 안 되는 실제 유저수에 불과했고, 처음에 110만 명을 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110만 명이 아니라 실제는 100만 명도 안 되는 유저수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나마 흥행했다고 생각하는 이 평가하는 제 유저수의 기준은 그래도 적어요. 소박하게 1년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5만 명 이상, 그리고 기본 10만 명은 되어야 그나마 조금 흥행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안 되는 유저수와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젝트는 그냥 망했다 생각해요. 1년이 지났는데도 5만 명도 안 되는 프로젝트는 그냥 흥행 실패예요. 이것은 흥행 실패고, 또 다른 뭐 채널로 운영을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실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횟수로 어차피 집계 되니까요. 또는 유저수로 집계 된다면 좀 말이 틀려지긴 하겠는데요. 자, 아무튼 파이코인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3,500만 명이 집계가 됐고, 실질적인 인원수는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돌파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3,500만 명이 펌핑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대비 SNS 규모로 분석해봤을 땐 대충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수가 2,400만 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기준에 34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팔로우를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자, 보면은 10% 했을 때 240만 명인데 10%가 안 되는 인원. 자, 이거 한 1%는 넘으니까요. 1%가 넘고 1.n% 정도 되겠습니다. 자, 스타네트워크 어때요? 제가 요거는 그나마 좀 많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비해서 많은 높은 비율을 얘기했을 텐데요. 스타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자, 1%라고 한다면 6만 명은 넘어야 되는데 6만 명은 넘어요. 1%의 점유율이 대충 SNS로 유입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1.n%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한 6.2만 명이 넘어갈 때 1%니까요. 자, 근데 파이네트워크는 어때요? 3,500만 명 중에서 230만 명이 유저수니까 대충 6.5% 정도의 인원이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많은 유저들의 관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로만 따지면은 실제 유저수가 실제 SNS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한 요 정도, 1%대가 이 정상인데, 얘는 1%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대가 아니라 무려 한 6배 정도, 6배 육박하는 정도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게 관심도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규모와 유저수, 이것이 흥행 실패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나마 지금 잘 된 경우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세요. 1%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고 거의 SNS는 운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SNS의 중요성,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 팔로우 수나 아니면 디스코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이 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프로젝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 실제로 업비트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곳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유저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명확한 그런 코인에 대한 이해를 시키게끔 할 수 있는 공지나 공시, 그 다음에 이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문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곳들도 상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해외의 거는 텔레그램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텔레그램 유저수를 되게 많이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강제로 텔레그램 입장 이벤트 또는 SNS 이벤트 이런 것들을,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의 이 탄탄함이라는 거죠. 3,500만 명 중에 230만 명이 유저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발적 생태계 참여와 개발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프로젝트 집중식의 발전으로 팀 중심의 공지와 내용 공유, 그 다음에 개발들이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생태계에 참여해서 결제를 받는 곳은 실제로 찾아보기 더더욱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자발적 생태계 참여, 그 다음에 더불어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D앱 개발을 통해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다른 것들과 이제 다른 점이 될 것이에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것들을 안 해서 망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파이코인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자발적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파이코인을 취급하고 그리고 결제를 받는 생태계 매장에 참여하고 파이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하지 않아서 다른 프로젝트들은 망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파이코인의 정말 차별성이라고 한다면은 자발적 생태계의 참여와 개발,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이것이 바로 맨파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프로젝트들이 하지 못한 유일하게 해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파이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또 여겨질 것입니다. 뭐 끝마치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파이코인에 대해서 국내만 열광을 했다면 큰 실망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 진작에 저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파이코인은 최소한 어떤 거라도 하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도 파이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파이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이코인의 단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 단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찾아낸다는 게 약간 억지스러운 단점 이런 것들이겠죠. 솔직하게 파이코인이 못하고 있는 단점이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코어팀의 공식 공지를 통한 명확한 해명과 발빠른 대응, 일정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느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은 메가모더 또는 모더를 통해서 현재는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항, 거래소에 대한 이슈는 이번에 잘 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KYC 인증이라든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공유 정도는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좀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모더 대화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니어방, 주니어방 막 이런 데서 시니어방 이런 데서 뭐 공유를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대화 내용이 공유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명확한 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참고 TMI 하면은 일부 모더의 논란과 일탈 행위라는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현재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약간 모더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다라고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놓은 게 있고요.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은 2023년에는 정말 올해 꼭 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첫 번째는 대부분 인원이 파이코인 KYC 인증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도 KYC 인증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KYC 인증 자체가 정말 대부분 한 8, 90%, 10중 8구는 통과를 해야지 이 KY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믿음, 신뢰 생기는 것은 결국엔 KYC 인증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공지를 한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번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파이코인 메인넷 또는 메인넷 일정을 공지하는 거예요. 그 확정 일자를 얘기해주면 더더욱 좋고요. 메인넷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올해는 메인넷이 될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코어팀에서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메인넷 일정이 언제다라고 좀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메인넷 할 때 있죠. 다른 프로젝트들 심지어 다른 옛날부터 있었던 1세대 코인이라든지 실제 상장된 코인들의 메인넷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메인넷들 공지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딱 공지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지를 딱 해주는 이 메인넷은 요번에 올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 대한 공지하고 행동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만약 이 두 개도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파이코인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엇이라도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왜냐? 기다린 코인의 대명사 파이를 부지런히 채굴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 채굴자와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저는 파이코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24시간에 한번 무료로 채굴을 한다. 무료로 그냥 클릭을 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불만을 갖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파이코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파이코인한테만 너무 빡빡하게 굴고 이러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왜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쳤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져서 지쳐있는 사람들 실제로 해봐야 몇 안 됩니다. 아니 저도 19년도부터 채굴했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19, 20, 21, 22 그죠? 이 23년도입니다 지금. 연으로 하면은 연의 숫자로만 하면은 어때요? 지금 5년입니다. 5년.
저는 이렇게 지금 채굴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당연히 실망감 이런 건 있겠죠. 아니 공지라도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올해는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올 것이고 2023년도에는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런 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봐서는 3월 14일과 6월 28일 이때로 뭔가 중요한 공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예측들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이코인이 명확한 그런 공지를 했을 때 비로소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진짜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어때요? 이 역사와 전통으로 했을 때 유저 수와 맨파워로 했을 때도 거의 제가 볼 땐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그 뉴스도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파이코인은 어떻다?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의 맨파워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DF하고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이 플랫폼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상장을 반대할 듯 하네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냥 이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를 할 때 파이코인 화폐 단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그런 원화라든지 우리가 달러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장이 굳이 돼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상장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파이코인 상장 여부 그 다음에 저런 DApp 개발 발전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결국 파이코인은 어때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코인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DApp 개발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DApp 같은 경우에 채택되거나 적용되는 거는 일부분에 이제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지만 이 생태계 DApp 이런 것들이 파이코인이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파생적인 부분들이 생태계나 DApp들도 더 많이 훨씬 더 뭐 따라올 것이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2023년도 올해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이 파이코인이 발전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